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급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지수 올라간 만큼 내 종목이 안 올라가서 많이 이제 서운하셨을 텐데 원래 그래요. 지수 반등할 때 보면 원래 지수 반등한다는 게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의 그 옐로칩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블루칩 움직이고 옐로칩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들 움직이고 테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급반등할 때 그때 이제 관련주들이 별로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적게 올라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절대 그럴 필요는 없고 순환매가 들고 오히려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안정이 되면 그때는 지수가 횡보가 나와도 테마나 또 개별 종목들이 잘 움직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28 전쟁이 테마 장세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바닥을 치고. 그럼 이제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다음 주에 뭐 각종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미국도 국채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일이 허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 매파들도 또 약간의 이제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뭐 시장이 약간 눌러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지수가 약간 횡보 양상이 전개가 되면 그때 이제 테마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반등하고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서 테마주들이 강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테마가 움직이느냐? 최근에 그 시장 이슈하고 연동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28 전쟁의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유가 관련해서 국제유가 상승 관련주죠. 그래서 뭐 흥구석유, 중앙에너지사,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이제 대성에너지나 뭐 이런 이제 가스 관련주들도 이제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최근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뭐 반도체 또 2차 전지가 주도주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는 이제 시차를 두면서 올라갈 거예요. 다만 바로는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한다 그랬죠. 어제 뭐 그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눌려 있었던 시장에서 미국이 치고 올라가고 강하게 우리도 반등이 나오고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을 좀 갖다 주시면 이제 제가 좀 진행할 텐데 자료가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준비된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제 스마트폰을 좀 갖다 주시면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주도주긴 맞다. 그러나 시간을 두면서 올라갈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시장을 이제 사들어갈 때 외국인 기관들이 보면 주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사이즈가 이제 큰 걸 사들어간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은 빠졌죠. 왜 그랬습니까? 삼성 실적 발표하는데 잠정 시장 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 야 이번에 뭐 이재용이가 2.5D야 또 HBM3를 이제 같이 우리가 납품할 테니까 너희 SK 하이닉스 것만 쓰지 말고 우리 것도 좀 써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천하에 이재용이가 써봐라고 하네. 좋아. 한번 줘봐. 내가 수율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했는데 막상 보니까 수율이 안 나와. 그래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한테 너희가 대신 해달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 SK 하이닉스는 올라오고 이제 삼성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이제 삼성이 제가 HBM3를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제 올해보다는 배 이상의 그걸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이 급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삼성, SK 하이닉스 좋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제 HBM의 흐름을 이제 반영을 시킬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지나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반도체 주도주가 기한을 했는데 이 주도주의 기한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 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에 보면 잠정 이익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뭐 또 매출도 좀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어서 삼성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삼성이 시차를 두면서 두조두로 등극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기상으로 보면 바로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같이 보시면 돼요. 다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눈 감고 들고 와도 된다. 이런 종목이 있죠. 뭐 아영 씨가 그 잘 따라하는데 눈 감고 들고 와도 되는 건 뭐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종목을 많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항상 이제 세 종목 정도로 이야기해요. 반드시 그런 것은 HPSP,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이제 PCB 업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라간 게 이제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가 강하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아영 씨가 이제 대기실에서 그래요. 이런 걸 이제 TV에서 좀 많이 이야기해 주면 안 되냐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 2차 전지는 끝났냐? 그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좋아진다고 2차 전지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은 2차 전지 줄이고 있어요.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최근에 보면 뭐 매출도 부진하고 또 가격을 좀 후려치기 때문에 수익성도 악화됐죠. 그렇지만 테슬라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 트윗을 인수했었죠. 그래서 트윗을 인수한 자금이 누구예요? 비트코인 중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 자금,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국제유가가 바이든이 재선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나 러시아는 국제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친환경 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테슬라도 올라오고 2차 전지도 올라간다. 다만 이제 시차를 두면서 올라가자. 그럼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느냐? 2차 전지가 반도체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날은 꼭 바이오에서 이제 자금이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됐습니다. 근데 간혹은 선선한 가을에도 간혹은 또 더워진단 말이죠. 근데 봄볕은 며느리한테, 가을볕은 딸에게 쪼기를 원하죠. 그래서 들에 내보낼 때 딸은 이제 가을에 내보낸다고 하잖아요. 자, 그만큼 가을은 가을볕은 좋다는 거죠. 곡식도 연글고 또 이 꼬마도 비타민C를 한껏 쬐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은 이런 지금 형국이다. 그래서 또 올라간다. 이제 20일부터 유럽 아마케나 아니면 알츠하이머 학회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이제 그런 흐름 따라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는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이 약간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테고, 그 다음 이제 우리 시장도 미국 증시 따라서 이제 움직일 텐데, 그때 이제 약간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제한된다면 그때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테마가 움직일까요? 유가 상승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최근에 팔레스타인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이스라엘을 공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이제 공략하는데 최근에 뭐 꼬마를 참수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편을 드는 시리아나 뭐 예전에 이제 레바논이나 뭐 이런 이집트 이런 쪽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편을 들였는데 이제는 뭐 시리아를 공략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확전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2.8 갈등은 왜 나오냐면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기원 전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예전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이제
저 이집트 쪽에서 이제 과하게 이제 과하게 이제 반응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도 지중해를 떠돌다가 이제 이쪽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서로 비슷한 시기에 요 지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족을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오스만 투르크족을 지중해 이쪽에서 아랍 쪽에서 한번 오스만 투르크 나쁜 놈 해가지고 봉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계 자금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계 자금도 필요하고 여기서 봉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당근을 제시한 거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한테는 야, 그럼 너희 국가 세워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팔레스타인은 이제 막상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자금력이 많은 이스라엘이 2차 세대 이후에 이제 1950년도 이전에 이제 여기다 이제 나라를 설립했고, 그래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스라엘이나 또 그 아라파트, 요 팔레스타인 요 사람이 이제 서로 총리하고 서로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극우파들한테 두 사람이 다 저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여기에서는 이제 가자 지구에다가 이제 땅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8m 장벽을 세우면서 여기다 생명불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진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아까 이런 사단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들 24시간 내에 떠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팔레스타인도 무장단체가 뭐 전선을 확대한다, 우리도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막 튀어 올라갔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국제유가는 93달러, 많아말라 95달러까지 올라간다. 빠졌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반등이지만 이번에 올라가면 제법 올라갈 수가 있죠. 한 90달러를 육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국제유가 올라가면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거 안 올라간다. 뭘 보라고 했나? 유가 상승 관련주 3인방이 있어요. 1바 흥그석유, 2바 한국석유, 3등 중앙에너비스. 이 세 개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원유로 이제 그 천연가스를 뽑아내죠. 그리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또 러시아가 또 딴짓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이런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들 움직이는데, 대성에너지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난주에 유가 그 월간 보고서 발견되고 유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라 했는데, 사실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주말에 이 이팔 분쟁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포트를 썼어요. 이렇게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리포팅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 2시 16분에 상한가 목전인데 못 들어가면 좀 일부 또 많은 물량 좀 차익실현 해라. 그러면 뭐 제가 3번 해드렸는데 처음부터 시작은 120%, 그리고 뭐 최근에도 한 80% 가까이 튀어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고, 대성에너지는 이제 오늘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이따 기법 강의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발생하고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했는데 오늘 이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이제 저는 리포팅을 통해서 이슈와 재료가 있는 종목을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데, 가장 바닥에서 사드리고 가장 복지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2시 29분에 대성에너지가 이제 VI가 발동이 됐고 하니까 15분 내에 상한가 못 들어가면 좀 차익실현 해라,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해드렸는데, 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유가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상승하면 이제 다른 종목으로 매기가 들어올 거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바로 아이언동 관련주라는 거죠. 한국형 아이언동 관련주. 자, 이제 이거 불꽃놀이 하는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이 돔 모양으로 이렇게 한 지상 70km 이내에 하마스가 쏘는 박격포나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도입했어요. 근데 이게 90% 이상 요격이 가능해요. 불꽃놀이처럼 이거 하는 게 요격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요격을 하는 건데,
이번에 이게 신화가 깨졌죠. 그래서 왜 깨졌냐 보면 이게 정말로 한국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냐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한꺼번에 많이 발사를 했다는 거죠. 20분 동안에 4천 몇백 발을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엄청나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죠. 그걸로 따져보면 하루에 16,000발 정도로 이렇게 발사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요격을 하는데 하나가 포대가 30개 정도밖에 요격을 못 해요. 근데 한꺼번에 막 쏟아지니까 옛날보다 이 사실상 이제 요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북한은 우리하고 또 대치된 상황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뭐 시간당 한 16,000발 정도를 쏠 수 있는 장사정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요격하는 게 한국형 아이언돔이라는 거죠. 일명 이제 LAMD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유가 28 전쟁 나오면서 유가 관련주 그리고 이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주를 이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근데 한국형 아이언돔은 좀 약간 상승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은 뭐냐면 지상에서 장사정포나 이런 것들이 방사포로 넘어왔을 때 일정한 영역에서 뭐 10km대나 이런 데서 이 요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요격 비용이 비싸요. 뭐 포 하나에 80만 원 하면 이게 100배가 요격 비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 관련주를 이제 잘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무료니까 지난주에 제가 좋은 종목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뭐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뭐 AI 관련주 또는 뭐 이런 유가 관련주도 이렇게 다양하게 지시를 해드렸는데 이 관련주는 그쪽에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CBDC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17일 날, 18일 날 1대1로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진핑도 푸틴도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40개국에 4,000명 이상이 참석을 하는데 왜 이렇게 중국이 1대1로 포럼을 띄우려고 하느냐. 1대1로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미국이 하시라도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세 가지 유가, 금리, 환율 요 세 가지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최근에 앞으로 이제 뭐 바이든을 괴롭히던 어떻든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고 금리는 연준이 뭐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이 금리를 높으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다 중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하게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포석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환율인데 중국 부동산 시장 안 좋잖아요. 그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부동산 팔고 달러 바꿔서 나가면 달러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럼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내고 이런 것도 컨트롤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겠죠. 그래서 위안화를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위안화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안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되겠죠. 그러면 중국이 이 1대1로 못 사는 나라들에게 아시아, 유럽 또는 이 아프리카 이런 쪽에 못 사는 나라들을 다 댐 지어주고 항만 지어주고 뭐 도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 1대1로 참여국들 보면 대출을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사모아 공화국이나 파키스탄이나 몰디브나 스리랑카에서는 제발 부채 때문에 죽겠다. 결국에는 중국이 이쪽에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못 사는 나라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선거 자금 대어주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봉기가 일어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 좀 채무를 탕감해 다오. 그러면 너희 위안화 쓰면 탕감해 줄게.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1대1로 만들어서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고 빚 못 갚으면 리튬 광산 우리한테 줘. 그리고 좀 빚 좀 까줄까 해가지고 디지털 위안화 쓰면
빚 까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고 이제 선심 쓰듯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위안화를 쓰는 나라가 많아지면 위안화가 강해지겠죠. 심지어는 페트로 달러, 오일을 팔고 이제 달러로만 결제해야 되는데 이제는 위안화도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상당히 강해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릭스가 뭉쳐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제 CBDC를 뭐 러시아 원유도 뭐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기로 하고 하는데 미국은 상당히 좀 뒤처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IT 강국 우리나라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제 상용화를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우리가 너희들 보고 이제 우리도 좀 따라하고 그렇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야 봤더니 IT 강국 한국이 일본이 이런 거 제끼고 우리 한국 손잡고 국제 표준 만들어도 되겠냐. 그래서 시범 사업을 거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일럿 테스트하고 실질 거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BDC 관련주들은 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은 전략을 얻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료가 또 뒤에 게 없네요. 앞에 건 있는데 오늘은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두 가지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게 뭐냐? 일단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트랙으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어떻게 투트랙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제가 이제 아까 리포트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리포트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이런 이제 이팔 전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이걸 이제 매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리포팅을 써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리포트로 제시해 드리고 이걸 공략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딱딱 매도 사인을 드리고 이게 이제 단기 매매, 단기라고 해서 단타를 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바로바로 수익 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웬만큼 찍으면 올라간다는 거죠. 어제 찍었던 그 종목도 갑자기 이제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새내기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AI 관련주들도 한 20%씩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세구나 이런 것들도 올라가고 오늘은 이제 대석에너지를 봤더니 국제유가는 안 올라가는데 저 빅머니들은 흐름을 봤더니 요것은 이제 가만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들어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해들이 올리는 것은 대성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아침에 리포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점에서 이렇게 해서 수익만 한 20% 이제 나는 그런 구조로 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이건 한 200만 원 되겠죠. 만약에 이런 걸 했다면 처음에 해드렸을 때는 1,200, 그 다음에 최근에 해도 한 800은 벌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돈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 목표 수익률로 자꾸 가보자. 그러면 10% 목표 수익률이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벌면 한 달이면 2천만 원이죠. 에이, 뭐 계란 장사도 아니고 가능하겠냐? 가능해요. 보면 거의 지금 이제 제가 준비된 자료가 여기 좀 빠져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면 2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5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되고 그래서 신용도 쓰고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종목이 이제 모조리 다 물렸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장 조정일 때. 그러면 자금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반등장을 누릴 수는 없다 이거죠. 이럴 때 1,000만 원만 가져와 보자. 그리고 내가 많이 물려있어. 내가 1억인데 다 물려있어. 그럼 조금씩 팔거나 가장 안 좋은 거 하나 팔아가지고 1,000만 원만 마련해보자. 리스크 없는 걸로 가자 이거죠. 그리고 그 종목으로 하루에
10% 목표로 잡자. 근데 10%는 달성이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4달 만에 1억을 벌었네. 또 2주 만에 5천을 벌었네. 그래서 캡처를 해왔는데 안 되네요. 없네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 이제 뭐 하루에 한 달에 그런 걸로 2천만 원 번 분도 있고 5천만 원 벌 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많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이제 투자자들이 저한테 이제 계좌를 보내줘요. 그랬더니 봤더니 10%는 기본으로 눈 감고도 잘 내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좀 한 7%는 대부분 올라가거든요. 근데 7%만 내도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1,500을 벌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넘게 이제 이렇게 1년 반 가까이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돈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발꾸락으로 따라해도 5%는 따라하겠다. 5%는 거의 나와요. 간혹 안 올라가는 게 있는데 승률은 한 9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돈이 벌리면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10% 수익을 냈어. 그럼 한 달에 2천만 원이죠. 내가 아니 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7%만 냈다고 봐요. 그럼 1,500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생활비 얼마나 쓰시겠어요? 뭐 500 이상 쓰십니까? 그럼 한 돈 1,000만 원 남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금이 500밖에 안 될 것이고 한 7% 냈다 그러면 1,000만 원 될 거고 또 한 10% 냈다 그러면 1,500이 되겠죠. 수익금을. 이걸 한 달, 2달 모아봐요. 그럼 몇 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스윙을 이제 베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알테오진을 제시해 드렸는데 90%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겠지만 뭐 70% 이럴 때 이제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니까 어떤 분은 5천이 좀 못 돼요. 수익금만. 좀 작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비중을 얼마 못 실었던 분도 이제 계시기도 한데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면 뭐 리포트 종목을 통해서 뭐 500, 700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텐베그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텐베그를 아주 잘 발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 종목을 통해서 이제 텐베그를 많이 발굴하고 그다음 그걸 이제 스윙으로 공략을 했는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1,300, 1,200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베팅을 해서 끝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물려도 2차 전지에서 물려라. 2차 전지 잠깐 안 좋았을 때 뭐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역사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몇 천을 가지고 한 4, 5천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마이너스 50%인데 한 5천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끝까지 끌고 가게 만들어서 10억 가까이를 달성됐어요. 지금 좀 줄었지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한 4천 투자해 가지고 한 4억도 되고 그래서 뭐 10억, 20억 버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천을 투자해서 한 바퀴만 굴리게 되면 이게 몇 억이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니까 2억 5천을 투자해 가지고 50억을 번 분도 있고 2억 5천을 투자해서 100억을 번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벌리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일매일 버니까 생활비하고 품위주비 하시고 일부를 덜어내서 수익금 일부를 덜어내서 수익 종목으로 베팅을 해서 좋은 종목을 대세 상승이 가능한 종목 끝까지 끌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천이 몇 억이 되면 한 바퀴만 더 굴리면 몇십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500으로 1억도 벌린 분도 봤고 몇 천만 원은 쉽게 벌리고 몇 천을 10억으로 불린 분도 봤고 2억 5천을 뭐 50억 100억을 불린 분도 제 고객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가장 기가 막힌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뭐 근거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료 공개 방송에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려 있어도 좋다. 돈이 쪼그라들어서 투자금이 쪼그라들어도 좋다.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좋은 종목을 아주 많이 드리니까 좋은 종목 얻어가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